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연구하는 행노자입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이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에 은퇴한 후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친구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5가지 지혜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속도가 더욱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 혹은 다른 친구들은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바빠? 와 같은 말들은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는 그들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으니 비교보다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친구가 여전히 일하고 있을 때 내 친구들은 다 은퇴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일하니? 라고 묻는 것은 친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친구가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자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어서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각자의 인생 경로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각자의 선택과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다른 친구들은 다 자녀와 함께 사는데 너는 왜 혼자 지내? 라고 묻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친구가 자신의 상황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돕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부정적인 조언입니다. 부정적인 조언은 때로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언이 부정적일 때는 친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그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건 위험해. 다른 걸 찾아봐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말해보세요. 친구가 시작한 새로운 취미나 활동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면 친구는 용기를 잃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긍정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실패할까 걱정이 된다면 그 걱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항상 너를 응원할게라는 말을 통해 친구에게 신뢰와 지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려 할 때 그 나이에 봉사활동은 무리야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훌륭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와의 대화 중에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의 과거 실수를 들추어내며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관계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라든지 그때 정말 바보 같았어와 같은 말들은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현재와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성장했잖아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보세요.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것은 친구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너 그때 정말 실수했었지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에게 다시 그때의 상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친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의 너를 보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의 실수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를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와 같은 말은 친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돈 자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재정 상황이 다르고 돈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돈 자랑을 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 새 차를 샀어.
너도 빨리 차 바꿔야지라든지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너도 가봐와 같은 말들은 친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재정 상황을 존중하고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라든지 요즘 어떻게 지내? 와 같이 친구의 현재를 존중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돈 자랑은 친구에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친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랑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는 이번에 새 차를 샀어. 너도 빨리 차 바꿔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친구의 삶과 경험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이야기 듣고 싶어. 요즘 어떻게 지내?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비판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솔직한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말은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든지 너 정말 이기적이야와 같은 말들은 친구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나는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보세요. 친구의 기분을 배려하면서도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말은 친구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솔직하고 싶지만 그 솔직함이 비판적으로 들릴 때는 친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비판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친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공감입니다. 친구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공감의 태도는 친구에게 큰 위로와 지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존중입니다. 친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비판하거나 조언하고 싶어 하지만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선택을 해서 기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긍정적인 지지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지지와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친구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너라면 잘 해낼 거야. 항상 너를 응원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친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친구에게 더 따뜻한 말과 지지의 말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행복한 노후 생활에 더욱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